자, 이번에는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한국을 찾는 이유, 단순히 쇼핑이나 관광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미용 의료 시술을 직접 경험하려는 의료 관광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아직 좀 부진하다라는 전망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로 의료 관광을 오게 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국내 미용 의료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뭐 피부과나 또 성형외과와 같은 이런 미용 의료 시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방문객들의 의료 관광 지출액도 올해 1조 5천억 원에 이제 육박을 하게 되면서 연간 2조 원에 좀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엄청 커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용 의료 관광은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반기에는 이제 한국 의료 관광객 중 피부과 시술 비중이 가장 높았었고요.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미용 관련 산업이 두 자릿수 이상의 이런 성장률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런 K-뷰티 열풍과 연계해서 한국의 의료 관광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의료 서비스와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사업이 미용 의료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올해와 또 앞으로도 한국을 찾는 미용 의료 시술을 위한 이런 외국인 방문객 수와 이런 관련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두 분도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이니까 김현우 자문역도 그렇고 이영진 자문역도 그렇고 피부가 좋거든요. 네. 미용 의료에 관심이 있는 두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의료 뷰티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확실히 이제 실제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이제 폭증을 하면서 K-뷰티 열풍이 겹치면서 이제 관련 업종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2024년에 이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그때 당시에 보면은 117만 명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비중이 68%에 달한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에 대한 어떤 수요로 직결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쪽의 단체 관광에 이제 무비자 입국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이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면세라든지 시내 매장에 대한 화장품 매출 쪽으로도 실제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K컬처에 대한 확산 자체도 해외 소비 확대를 자극하면서 이 K뷰티, 그다음에 의료관광 산업 쪽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 중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K뷰티와 의료관광이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적 랠리 구간으로 인해서 소비라든지 정책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가 모두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미용 의료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광산업 축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관련해서 업종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하시면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자, 최근에는 자연스럽고 회복이 빠른 안티에이징 시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비수술과 재생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로늄 톡신, 강국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과 점유율을 모두 인정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비재생 수술 같은 경우는 쉽게 네. 말해서 이제 칼을 안 대고 칼로 하는 수술 없이도 네네. 이제 피부를 젊고 탄력 있게 하는 이런 가꿀 수 있는 다양한 시술들을 이제 비수술 재생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통증이 적고 또 회복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도 이런 안티에이징 시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보톡스 시술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성장 규모가 2034년까지 216억 달러로 약 30조 원까지 이제 전망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국내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톡스 기술과 이제 제품이 뛰어난 이런 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품질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한 한국산 보톡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도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덕분에 매출 역시도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
주름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부 개선과 같은 안티에이징 시술로도 보톡스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보톡스를 활용한 시술 옵션도 더 많아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 미용 트렌드가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다양한 시술 옵션으로 비수술 안티에이징에 대한 이런 외국인의 의료 관광객의 높은 관심을 계속 이어가면서 의료 미용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최근 국내의 보톨리눔 톡신, 즉 보톡스 산업이 가격 중심 경쟁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구조적 성장 둔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활로 개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확실히 이제 국내 톡신 시장 자체를 보시면은 이미 13개 이상의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뭐 30개 이상의 제품이 이제 경쟁하는 레드오션 상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병의원 이제 공급가가 1만 원대까지 아이고. 이제 떨어질 만큼 가격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 악화가 결국에는 이제 R&D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반대로 압도적인 이제 생산 효율과 저원가 구조 덕분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분명하다라고 이해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쟁이 세니까 글로벌적으로는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세계적 수준의 이제 품질 관리나 비용 절감 그리고 이런 역량들을 갖추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휴젤이나 메이톡스 등은 60개국 이상에서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수출을 확대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최근에 신경이나 근육 질환 등의 이제 치료용 톡신으로 적응증을 좀 넓히는 R&D 투자도 늘고 있어가지고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 쪽 그리고 중남미나 유럽 등지에 현재 파트너십과 합작사를 통해서 진출 모멘텀을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이제 톡신 산업 자체가 국내에서는 확실히 저가 경쟁 리스크는 있지만은 글로벌에서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확실히 공존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용용을 넘어서 치료용이나 이제 이런 프리미엄 시장으로 확장한 기업들이 진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과정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야 자체를 좀 넓혀야지 경쟁력에서 이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보톡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미용 의료 시장에서 또 하나의 뜨거운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스킨 부스터 시장입니다. 제품 라인업도 다양해지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도 아주 치열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요.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서 이제 피부 컨디션을 개선하고 이제 이런 윤기라든지 탄력을 개선해주는 이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스킨 부스터 시술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네. 미용 의료 시장에서 핵심 산업으로 현재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 부스터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한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성장하는 미용 의료 분야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 주로 시술 같은 경우는 초미세 바늘을 활용해서 피부 표면에 고르게 약물을 주입하는 이런 주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파마 리서치의 대표 제품인 리쥬란이 이제 시술을 받게 되면 많이 아프다고 좀 정평이 나여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 이제 피부 재생을 돕는 핵심 아이템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피부 속에 피부 세포를 활성화하는 성분을 직접 넣는 리쥬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피부가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하는 이런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기존 필러라든지 보톡스와는 달리 계속해서 리쥬란이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네.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관련 매출액의 연평균 약 46%를 차지하면서 내수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었고 매해 새로운 실적을 경신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단하네요. 예, 다른 경쟁사들도 이제 줄기세포 배양액인 이런 엑소좀이라든가 리투오와 같은 이런 차세대 스킨 부스터 제품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 기준으로도 방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이런 피부과 진료를 받게 되면서 한류 확산과 함께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에서도 이제 국내 스킨 부스터 제품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제 생명이 늘어나면서 본인 몸, 특히 이제 피부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문역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국내 미용 의료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이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재생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확실히 이제 K 바이오 산업에서 재생의료, 이 재생 네. 바이오 분야 자체를 보시면 새로운 성장축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이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이미 연평균 19에서 27% 이상의
고성장세가 이제 지속 중이면서 국내 역시도 이제 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임상 연구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투자와 R&D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 CDMO 쪽,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 쪽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정밀 플랫폼 기술이나 심사 트렌드 쪽으로 결합을 해서 K-바이오가 단순 추종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경쟁자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여기서 또 나오고 있고요. 현재 재생의료 산업 자체가 면역세포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방향 쪽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진화 중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고령화 사회 진입과 이제 만성 질환의 증가와 맞물려서 현재 시점에서는 고성장 국면에 확실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찌 보면은 실질적인 효과를 따지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층이 늘다 보니까 뭐 홈케어족이라는 것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과나 에스테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새로운 족이 이제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뷰티 기업부터 제약 바이오 기업들까지 미용 기기를 만드는 곳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뷰티 디바이스 시장 자체도 가속화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뷰티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뷰티라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 결국 R&D와도 또 맞물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금리 인하와 또 맞물리게 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 개발이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뷰티 이런 피부 스킨 부스터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뷰티 디바이스를 아예 신성장 동력으로서 삼아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뷰티 디바이스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약 1조 3,200억 달러 규모였는데 2034년까지는 연평균 14%씩 평균적으로 성장을 해 가면서 약 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기존 연구개발 역량과 또 생산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고기능 뷰티 디바이스를 새롭게 출시를 하고 시장에 진출을 해서 헬스케어와 뷰티를 융합한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좀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집에서 이제 간편하게 피부 관리와 미용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개화 단계의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과 이제 융합이 돼서 투자가 현재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만개 되면은 뭐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고령화 때문에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 자체는 너무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 의료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시장은 먹고 사는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가 생겼을 때에 피부에 관심을 두고 안티에이징에 관심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 상황이나 소비 심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그만큼 필요할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에 좀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네. 유행하는 시술이나 기술이 빠르게 바뀌게 된다면은 특정 기업의 어떤 성장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마케팅 비용이 이제 증가하고 신기술 도입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증가하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 점을 확실히 고려를 해봐야겠고 다만 보시면 미용 의료 및 이제 안티에이징 쪽 시장에서 트렌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실적과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사례도 또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소비자의 트렌드를 조금 민감하게 캐칭하실 수 있는 부분들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대응 관점이 확실히 유리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이제 또 트렌드가 완전히 확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구조적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또 매집을 하면서 선별적으로 이제 미리 저가를 좀 컨택할 수 있는 네. 그런 투자 메리트까지 좀 같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 관점이 확실히 있는데 아까도 이제 뭐 피부를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아직은 화장빨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시술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갑자기 고백을. 네. 이 김현우 자문형 입장에서도 네, 네. 확실히 기업 분석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자신과 관련이 돼 있는 업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더 관심을 갖고 본인이 그 기업을 찾아가서 해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 시장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업종이나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문력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현호 자문역과 함께 미용 의료 분야의 금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알려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동메달 기업은 이제 스킨 부스터 시장의 신흥 강자 LNC 바이오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C 바이오. 네,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이식제와 이런 재생의료 분야에 특화된 이런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미용과 의료가 이런 결합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 이런 강점을 가진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가조직 재생과 피부 재생을 위한 맞춤형 의료용 소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미용 의료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의 재생 의료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계속 두각이 됐던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차세대 스킨 부스터 제품인 엘라비의 리투오가 작년 말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작년 말에 출시를 해서 이제 피부 재생과 미용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비자들의 반응을 얻게 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 시장에서 기존 강자였던 파마 리서치의 리쥬랑과도 경쟁을 하게 되면서 당시의 주가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도 이제 LNC 바이오가 주가가 급등하고 반면에 파마 리서치는 계속적으로 좀 차익 매물 출회가 되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파마 리서치는 고성장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흥 강자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이런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LNC 바이오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부터 이제 동사가 작년 말에 출시했던 이런 리투오 제품의 시장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 기대에 따라서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정 나온 만큼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미용 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세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3분기 실적까지 LNC 바이오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동메달은요. 새로운 스킨 부스터 무기를 장착한 LNC 바이오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은메달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은메달 종목은 휴온스입니다. 휴온스. 네, 휴온스는 이제 아까 보톡스 필러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휴온스 역시도 보톡스와 필러를 비롯한 이런 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보톡스와 히알루론산 필러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서 국내외로 이제 미용 의료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져 왔던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주사제 용기를 가장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 아시면 되겠는데, 주사제 시장에서 그만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소 마취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 FDA 품목 허가를 획득한 이런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제의 경우에도 필러라든지 보톡스 등 이런 여러 피부 미용 의료 시장에서 같이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합을 해서 사용되는 마취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진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국소 마취제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수출 부진 여파에도 이전 2분기 실적 역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용 의료 시장 확대와 더불어 동사의 리도카인 북미 시장 수출 성장에 힘입어서 매출이 이제 3분기에 더해짐에 따라서 저평가된 주가 상황이 부각되면서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은메달로 선정해서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은메달은요. 말씀 들으신 대로 기업 명이 아주 익숙한 휴온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해드립니다. 금메달 종목에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금메달 기업 힌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미용 의료부터 비만 치료제 그리고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까지 앞으로 이런 성장성이 기대되는 바이오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바이오 시장에서 넥스트 챌린지 계속해서 도전하며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이런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힌트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가능성,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이 기업을 금메달로 뽑은 김윤호 자문위원만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 그리고 보톡스를 가공을 해서 의료기기와 미용 관련 제품 연구를 하고 또 개발해서 상반기 매출도 전년 대비 약 30% 증가를 하면서 실적 안정성까지 갖춘 바이오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최초로 이제 HA 필러와 또 유착 방지제와 같은 이런 핵심 제품들을 개발을 해왔었고 최근에는 피부 미용 장비와 신약 개발에도 좀 집중을 하게 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반기에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주름 개선과 안면 볼륨 강화에 사용되는 HA 필러 의료기기 품목 허가 승인을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상당히 엄격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심사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국 제약사들과의 독점 판권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의 수출 실적 성장도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비만 치료제 개발에서도 좀 주목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암 치료 개발에 이제 주로 쓰이는 ADC 기술을 비만 치료제에 적용을 해서 비만 치료제 체내 밤감기를 3주 이상으로 길게 늘릴 수 있는 이런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지속 비만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서 치매 치료제 신약 개발도 계속 네스트 챌린지 계속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신약 개발 성장 모멘텀과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메달 기업도 카카오톡 채널 입장해 주시면 종목 공개와 함께 대응 전략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호 자문위원이 택한 금메달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이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강조드리겠습니다.